2021년 4월 4일 아침 5시 10분입니다. 지금 바깥을 보니까 지금 이 시각에 비가 오고 있네요. 비가 옵니다. 어제 4월 3일 토요일 한 12시 조금 지나서부터 비가 오더만은 이렇게 비가 오네요. 오면서 보니까 이제 삼익아파트, 대신동 삼익아파트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벚꽃이 이제 다 거진 다 졌더라고요. 어느 세월에 참 얼마 전에 확 피더만은 이제는 다 졌더라고. 이 비가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뭐 거진 다 벚꽃은 볼 수 없겠습니다. 비에 이제 다 지니까. 여기는 이 창문에 허경영 총재님 사진이 밖에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뭐 택배라든지 또는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 뭐 외부 손님들한테 창문에 허경영 총재님 아시죠? 그러면 안다 그러더라고. 창문에 허경영 총재님 사진 붙어 있는 집입니다. 이러면 찾아와요. 아이고. 오늘도 지금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비가 오네요. 요즘 내 개인적으로는 회사에 이제 우리 회사에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좀 적을 때도 있고 그래요. 작년 하반기 작년 11월 12월부터는 작년 11월 달부터 일이 많아가지고 토요일을 쉬지를 못했어요. 또 심지어는 일요일도 또 쉬지도 못하고 그런 적이 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조금 이제 직원들이 다 출장을 거의 다 가고 이제 사무실에 회사에 직원들이 우리 생산직에 있는 직원들이 한 80%가 다 출장을 가서 지금 회사 일이 조금 수월습니다. 수월다 보니까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지금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면은 이제 수당은 적게 받죠. 특근 수당이 1.5배니까 평일에 1.5배니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좀 특근 수당은 줄어드는 데 비해서 또 조금 일이 또 뭐냐 사람이 이제 육체적으로 조금 편안하니까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공휴일도 쉬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 하나 안 좋으면 하나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또 공무원 연금을 또 조금이라도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 받으니까 뭐 그 특근 수당을 안 받는데 해가지고 생활에 지장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제 그 허경영 총재님 그 강의를 좀 들으면서 또 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1시쯤 돼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동안에 일어났던 상황을 대충 알 수 있으니까 조금 그 유튜브를 몇 개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정인태 정인태 교수님께서 좀 복귀를 하셨네요. 뭐 대업을 이루시기를 바란다 해가지고 나는 사라진다 뭐 잘 있어요. 나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업을 꼭 이루시기를 바란다면서 사라졌던 분이 누구 말대로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얼마 못 있어 뭐 한 하루 만에 복귀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약 하루 만에 복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4월 3일 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밤 한 10시 넘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는가 봐요. 올려가지고 다시 이제 그 어떤 그 정인태 교수의 어떤 그 특유의 그 울부짖는 듯한 그런 뭐 목소리가 있죠. 언론의 횡포, 언론과 권력이 야합을 해서 참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것을 이제 막아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삼자 구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참 진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 내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뭐 정인태 교수님은 뭐 언제 그 허경영 총재님 유튜브를 정확하게 보신 날짜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확실한 것은 2014년 아니면은 빠르면은 2014년이네 14년이고 늦어도 2015년에는 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2016년 6월 30일 날 정년퇴직을 했는데 2015년쯤 돼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회식하러 뭐 공무원들은 회식을 뭐야 좀 합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들도 그렇죠. 그 당시는 뭐 뭡니까 요즘 말하는 코로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전 국민이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은 어디 갈 수가 없는 거. 심지어는 자기 혼자 자가용 타고 갔는데도 마스크를 낀다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요.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으면은 자기 그 차 안에서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낀다고요. 뭐 버스를 탄다든지 뭐 지하철을 탄다 그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되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된 지가 1년이 넘었죠. 1년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작년 2020년 1월 달부터 2021년 지금 4월 4일 현재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자유스럽게 어디 이제 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고 또 식사를 하더라도 조금 떨어진 데서 점심을 먹으러 좀 멀리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내가 이야기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뭐냐 하니까 그때 총재님 그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가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은 중남미에 있는 그 과테말라에 있었던 그 지미 모레라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그 이야기를 총재님께서 하셨어요. 그때 손석희라고 JTBC의 그 사장이었죠. 그분이 나와가지고 과테말라의 이제 그 지미 모렐라스라는 그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맨 처음에 지지율이 지금 허경영 총재님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뭐 높진 않았어요. 뭐 0. 몇 프로, 뭐 1% 요리 시작하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당시에 과테말라의 정치계, 군부계, 그러니까 저 과테말라를 움직이는 그런 그 지도자들, 그게 이제 정치인도 되고 군인도 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부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도소를 가고 막 그랬어요. 그 부패에 연루된 분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차라리 참신한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이제 뽑자 그런 바람이 불어서 결국 그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손석희 JTBC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허경영 총재님 같은 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방송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신 게 있어요. 그 강의를 내가 듣고 내가 우리 그 당시 그 당시 내가 공무원 신분에 있을 때 이제 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2016년도 3월 26일 날 강의로서는 1019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만나 뵙고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 내가 지금 공포하고 있는 그 사진이에요. 그런 적이 있으니까 나는 2015년에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들은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2014년에 들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가 일기를 적어놨는데 일기 적은 것이 전부 다 그 지금 현재는 볼 수 없고 5월달 되면은 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복구가 된다니까 그 사이트 이름 말하기는 좀 그랬는데 나중에 또 뭐 그게 공부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일기를 한 10년 이상 적었어요. 그때 보면은 총재님으로부터 내가
허경영 총재는 유튜브 강의를 언제 들었다는지 저 기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리고 그 내 이야기는 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진실이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깊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와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진솔하게 대화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나 내가 같은 말을 해요. 언제나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뭐 오늘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 들은 사람은 뭐 또 듣는 거고 뭐 이야기는 또 들어도 뭐 또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4월 1일부터 지금 거리 유세에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또 바로 또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하면은 나는 지금 올해가 만 65세고 우리 한국 나이로 보면은 66세예요. 그러면은 한국 나이로 그 중학교 1학년 같으면은 그 당시 14세입니다. 14세고 지금은 66세니까 그 빼고 나면은 어쩝니까? 66에서 14를 빼면은 52잖아요. 그러니까 한 52년 동안 오직 그 한 길만 추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길만. 그 외면적으로는 지금은 뭐 중견 기업에 다니면서 좀 험한 일을 합니다. 육체 일을 하고 육체 일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안 좋은 점은 좀 이렇게 험한 일을 하니까 좀 남들 보기도 좀 그렇고 또 본인도 좀 이렇게 좀 험한 일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좀 고되고. 그런데 좋은 점은 정신적인 피로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피로. 내가 얼마 전에 그 그 당시에 내가 이거 중견기업에 오기 전에 정년퇴직하고 2016년 7월달, 8월달에 2달간 그 찜질방에 아르바이트를 찜질방에 2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야외 찜질방인데 그 숯을 막 구워가지고 이렇게 그 치유를 하는 곳이에요. 그 저 김해 이모산 자락에 보면은 이모산 자락에 있는 그 내가 다니던 회사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모산 랜드 거기 보면은 거기에 내 다녔는데 거기 다니면서 주위에 어떤 분이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지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모 시청에 그는 어떤 시청이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모 시청에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이제 무엇이 또 바람이 잘못 불어가지고 이제 감사를 했는가 봐요. 감사를 하니까 그 정년퇴직 해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전직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 그게 또 연관이 되는가 봐요. 연관이 돼서 이제 어떤 비리라 할까 이것이 나오니까 이 사람도 이제 무슨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놓였는가 봐요. 그러게 되면은 공무원 연금이 중단이 돼 버려요. 그게 이제 처벌이 받고 범법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연금을 못 받게 돼요. 그만큼 어떤 그 육체적인 일이 아니고 정신적인 일 아닙니까? 지금 뭐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남들이 보면은 와 할 줄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거기 바람이 그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일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차라리 육체 노동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CEO, 미국의 재벌 회장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청소보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었지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네. LA 시사 만평 그 마이클 장처럼 삼천포
삼천포로 빠일지 모르겠네. 그렇게 지금은 내가 이제 외부적으로는 지금은 좀 이렇게 중견기업에 조그만한 회사에 뭐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일을 하고, 또 그 이전에는 공무원으로서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한 25년간 있었는데, 그것도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주 하위직입니다. 하위직. 뭐 어떤 사람 보면 당신도 공무원 맞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하고, 또 아주 하위직입니다. 하위직이고, 그러나 뭐 공무원 연금은 받고, 그 부산시의 이제 상수도 본부에 그렇게 일을 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외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외부적으로는 이제 케이블 회사에 한 7, 8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우체국 이제 집배원으로 내가 한 1년 조금 넘게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로 이미그레이션에 이제 법무부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 외부적으로 나타난 상태예요. 또 그 이전에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군대도 내가 뭐 현역 군인을 못 갔어요. 그저 홍준표처럼 보충용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93125833가 내 군번이 그래요. 그거는 뭐 이상하게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군번은 뭔가 어찌 보면 갑자기 모든 것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군번은 이상하게 안 잊어버리대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그 희한하게 그 옛날에 어떤 분의 또 전화번호도 잘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군번은 희한하게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하고 나와가지고 하여튼 내 외부적으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면의 세계는 끊임없이 기독교와 불교와 그리고 강정산의 가르침을 이렇게 한 50몇 년간 이렇게 추구를 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참 진짜 불교에도 기독교에도 해결이 없고 해결이 없어요. 불교와 기독교의 통합을 내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세계가 그 타느 스님의 가르침대로 앞으로는 기독교, 불교, 기타 모든 종교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초종교가 이제 발생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타느 스님의 말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에 완전 미친 사람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되죠. 예수가 태어난 지가 한 2000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그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이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나 예수를 두고 구교다 신교다 자기들끼리 이단이다 삼단이다 이래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불태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 신부교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살벌합니다. 같은 예수를 두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그 중세 시대에 또 서양 역사를 읽어보면은 신교와 구교 간의 싸움이 굉장한 겁니다. 많이 사람들이 불태워 죽기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여하튼 그러나 신교, 구교를 통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신앙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기독교의 신학 교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수많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약 얼마 됩니까? 굉장히 많아요. 약 1000만 명 정도 되나?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거의 비슷하게 돼요. 지금 현재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에 한 80억 인구 중에서 가톨릭과 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 숫자가 몇십억 돼요. 지금 현재만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5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 2000년 전 예수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니체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수 이후에 기독교를 신앙을 제대로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로 내가 항상 대신을 해요.
그리고 나의 구독자는 적습니다. 적은 게 좋아요. 듣다 보면 아이고 뭐 듣기 싫다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사실이니까 내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열정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어떤 그 열정을 가졌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그래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초국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초국하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불교를 이해를 하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똑같아요.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불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만족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도 만족이 안 되고 불교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가 기독교를 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불교에서는 창조주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냥 일체 유심조야. 일체 유심조,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너 마음을 강조하지 어떤 것은 창조주가 어떤 분을 들어가지고 창조주 밑에 피조물이다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창조주를 항상 이야기를 해요.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런 끝에 뭐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런데 죄를 범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참 이렇게 몹쓰게 됐는데 독생자 예수를 줘가지고 그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아서 사후에 이제 천당에 간다. 이제 이건데 간단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자의 처분은 좋지가 않죠. 여하튼 기독교에서는 창조주를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창조주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 이 두 세력의 어떻게 해서 통합이 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강정사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석가공자 예수를 자기가 보냈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진짜 강정산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도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돼요. 여하튼간에 그 강정산이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이제 앞 세상이 완전하게 꿈의 지상 낙원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여러 번 하셨고 자기 사후에 정말 대스승님이 오셔가지고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지금 오늘이 2021년 4월 4일인데 내가 말을 다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여하튼 나는 한 50년간을 이렇게 기독교, 불교, 이렇게 강정산 의 세계에 매듭몰신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에 해답이 없다. 해답이 없다. 그래서 참 진짜 아무런 해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뭐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야. 물어볼 사람이 없다고.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기독교의 대통달한 예수가 왔다 하더라도, 예수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니한테 막 물어볼 게 뭐가 있노?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예수가 옆에 있고 석가가 옆에 있어도 입맞은마 할 수 있지. 야 임마 너거 두 때문에 임마 나와가지고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꼬라지가 뭐고 이거 집구석에 말이야. 안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 이거 제사 지내러 가면 말이야 한 사람은 바깥에 있어 묵념만 한다고. 그리고 제사 음식을 같이 안 먹어요. 우상숭배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빠 불상타. 오빠 불상타 와. 나는 죽으면 천당 가지만 오빠는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불상타 그래요. 그리고 그 차려놓은 음식도 안 먹고 이런다고. 우상숭배 내려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 지내기가 싫고 이러니까 차라리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아주 가까운 내 친인척 중에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참 석가나 이 예수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야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지옥에 꽉 차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만땅구 돼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없단다. 더 받아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지옥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답변했다 하더라고. 야야, 자기 여동생 보고 사촌 여동생인가 그래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야야, 그 사촌 여동생 하는 말이 오빠, 오빠 죽으면 지옥 갈 건데 그걸 생각하니까 진짜 밥도 안 넘어간다. 나는 너무 불쌍하다. 그래 하니까 그 이제 그 오빠가 하는 말이, 사촌 오빠가 하는 말이, 야야, 지옥에 꽉 차가지고 말이야, 지옥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티오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옥 안 간다. 걱정하지 마라. 뭐 그렇게 답변했다 하더라고. 우스개 소리인데, 여하튼 그 어떻게 하면 여기 뭔가 통합이 좀 돼야 되는데 기독교와 불교가 통합이 안 된다고. 그리고 강정산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말을 뭐 제하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못 해요. 여하튼 뭔가 이게 물어볼 자가 더 이상 없는 거야. 강정산한테 물어봐도 옆에 있다 하더라도 뭐 더 물어볼 게 없단 말이야. 답이 없다고. 답이 없어요. 강정산도 답 없고 석가도 답이 없고 없어요. 이게. 거기서 그걸 쉽게 말해서 어느 도단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도가 다 끊어져 버렸단 말이야.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내가 어느 도단이라는 말을. 그런데 그 전에는 하여튼 간에 답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내 이름 밝히기도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내 동생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저기 누구냐, 고종사촌 동생인데, 지금 뭐 하여튼 박사학위 받고, 포항공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지금 아직까지 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 사람 내 동생이지만은 기독교를 뭐 아주 뭐 자기 제수시하고 잘 믿고 있지. 내가 보면은 뭐 참 그렇지만은 하여튼간에 자기로서는 그래요. 그 친구를 내가 이제 퇴직하기 전에 내 동생을 한 1년 전에 만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야 봐라, 나는 막 이제 천부경이나 형님 이제 제대하면 뭐 할 겁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퇴직하면 뭐 할 거냐 그렇게 묻더라고.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나면 이제 직장이 못 다니니까, 공무원 생활을 못 하니까 뭐 할 거냐 그래서 나는 막 천부경이나 연구하며 살란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천부경이나 연구하며 살란다.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 의미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한 50년 이상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더란 말이에요. 확실히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게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막 천부경을 연구한 단체가 많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사입이 진짜 같은데 진짜 같은데 가짜라고. 그런 가짜가 있어요. 참네. 그런 것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조용하게 내가 공부는 안 한다. 천일시 무시일리요 석상거 무진본 천일지일리 인일삼 일적시거 무기하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육생 789 운삼사 성한오칠 일묘연 만왕완래 용변부동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 일종 무종일이다. 천부경일 좀 하는데 뭐 연구하다가 뭐 때가 되면 뭐 죽는 거죠. 뭐 그렇게 할란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 차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서론이 참 기네요. 한 26분 지났습니다. 28분 됐어요. 그걸 딱 들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성제야야. 거기, 나는 그 전에,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공전 멸병이고, 공전 어느 도단이고, 또 유튜브를 본 것은 이제 유튜브를 봤다는 현 시대다 말이야. 인터넷 시대다 말이야. 유튜브가 나오는 시대에, 어느 도단 시대에 유튜브를 통해서 현 시대에 이제 천억 을레를 가져온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알아보한 거야. 이제 그 목소리가, 그 음성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야, 이 노래는 참 내가 17세, 18세 때 불렀던 노래인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는 소리가 참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겠네요. 총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강의가를 다 하는데 일단 재미가 있어요. 일단 재미가 있고 딱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상한 그 힘이 이끌린단 말이에요. 이야, 나는 그 들어보면 알잖아요. 50년간 참 진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주문을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요즘도 지금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습관은 내가 아주 10대 시절에 기독교를 심취했었을 때에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뒤에는 말이야 또 뭐 반야신경 내가 외우죠. 외우다시피 또 불교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교 법회식에 가면은 삼기하고 사홍서원하고 반야신경은 반드시 거기 읽게 돼 있습니다. 기불, 기법, 귀성, 이런 거 있고, 중생무변서원도, 법문무량서원화, 번뇌무진서원단, 불도무상서원성, 이렇게 사홍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과 한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에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 사리자 색적시공 공적시세 수상행시 역부역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슬신의 무색석 향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울리전도 몽상 구경열방 산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고 덕안역따라 삼야삼보지 오시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조 시무등등주 능제 일체고 진실부르다 이렇게 그거는 반드시 법회식에 가면 부르니까 내가 좀 반야신경을 제대로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안 한 지가 오래되니까 잊어버리기도 해요. 글자 한두 자가 틀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불교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그 강정사를 믿었다는 흔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도 그걸 다 잊어버리려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탔는데 강을 건너서면 뗏목을 불태워버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말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음부득이 이제 이 이야기를 흔적을 더듬어서 떠덩거리면서 틀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인간을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벽장 하나님이시며 미륵존물이시며 삼계 대권을 주자옵신 정산상제님이시여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보수부님이시여 제가 어렵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척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끌어주옵시고 저의 조상을 회원시켜 주시어 설령과 후손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남법 회원 시대가 끝나고 곧 닥칠 대환란으로부터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원시 반본하여 군사부 일치하는 거룩하신 사항제님의 상생의 대도를 일심으로 잘 닦아 괴로움에 신음하는 억조 창생을 널리 건져 후천 5만 년 성경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강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이런 신고문을 읽었어요. 아까 한두 개 틀렸는데 그건 잊어버리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안 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 나왔는데 그게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강정산에도 진짜 내가 매도 몰신했어요. 내 아는 사람은 내 별명이 박사님이라는 말도 많이 듣고 하도 이제 상수도 사업소 근무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해결 다 하니까 야, 이 사람 박사다 싶어서 박사라는 말도 많이 있고 또는 별명이 상제님이라는 말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강정산 상제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보고 상제님 이렇게 많이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내 별명이 또 이제 상제님도 되고 박사님도 되고 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네라고 이제 어떨 때는 모르는 사람은 이제 김주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없어가지고
그럴 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음성을 딱 들어보니까 첫째 재미가 있고 또 해박하시고 또 내가 이런 한 50년 정도 이 계통에 있어가지고 좀 해박하단 말이에요. 좀 해박하기보다는 좀 전문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도낙서라든지 이런 걸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사람 아니에요. 수생목, 목생목,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그 토자리가 이제 강정산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런데 토자리가 강정산이야 하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차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 강의를 딱 듣다 보니까 이분이 좀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딱딱딱딱딱딱 보니까 이분이 그 기독교의 주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뭐 이런 말로 말해요. 예수가 재림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미륵 부처를 기다리고 최재우를 믿는 동학 신도들은 최재우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 오면은 각자 자기 스승이라 해서 따를 것이다. 이래서 나는 그 한 사람이 강정산인 줄 알았어요. 그래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새 세상을 연다는 분이 바로 이제 이 허경영 총재님이시단 말이야.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 이제 이 딱딱딱딱딱 모든 것을 보니까 이분이 틀림없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성자급에 해당하는 석가 예수 뭐 공자도 대동세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정산도 뭐 강정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우주의 최고 대빵이다, 최고 뭐 신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성자급에 해당하는 거죠. 성자급. 그럼 최재우 대신사 그리고 이제 김일부 대성사님 이런 성자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한결같이 앞으로 정력세대가 되고 정력세대가 되기 전에 한 위대한 스승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미륵부처라고도 표현하죠. 그 미륵부처를 찾은 사람이 한평생 부처불자를 쓴 고성훈 스님이 나는 아까 저기 박경아 그 바이올린 하시는 분한테 들었더만은 나는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허경영 총재한테 그 유튜브 강의를 들었지만은 총재님께서 젊었을 때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총재님께서 24살 때 그 고성훈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미륵 부처님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오늘 다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총재님께서 24살 때에 고성훈 스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수많은 부처 불자를 이렇게 트럭으로 한 트럭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드리면서 당신이 미륵 부처님입니다 하고 이제 가신 분이에요. 그렇듯이 참 미륵 부처님이시자 온 기독교인들이 바람하지 않는 그런 재림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재림 예수다 그러면 미친놈 도라이 완전 사이비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 앞에 와. 내가 이거 이야기할 테니까 그건 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한 10년이나 15년 좀 지나야 돼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계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면은 총재님도 한테도 영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나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이 세상에 드러날 그게 때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 구독자는 적을수록 좋아요. 없을수록 좋아요. 나는 이 영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구독수 늘어나는 게 아주 좋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하여튼 이 최수훈이 갱생했다고도 할 수 있고 미륵 부처님이시자 온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이 갈망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왜 이 사이비 교주들이 가짜냐? 많은 자기가 강정산의 어떤 뭐 거의 동격과 비슷하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안 돼서 그 이상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강정산과 거의 같은 동격이다. 요 정도 표현은 아주 내가 심하게 한 거예요. 하고 또 뭐 내가 예수와 거의 비슷한 동격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뭐 자기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모르면서 또 신도수가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조그마한 통장이나 구청장 되는 그런 선거에도 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돼요. 권력을 잡으려면은 현실 정치판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권에 나와야 돼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전 세계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만한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정치판은 정치판대로 가고 자기는 종교판은 종교판대로 가면서 내가 종교판 안에서 전 세계 정치판을 다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가짜다 이 말이야. 가짜. 그걸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참 그 14세 때까지 그 진주 지수마을에서 참 농사 짓고 머슴 생활을 하시면서도 공부를 엄청나게 이렇게 하시다가 서울에 올라오시죠. 서울에 올라와서 얼마 뭐 진짜 현실로 바로 부딪히 가지고 그 돈이 없어 가지고 서서 어제 뭐야 그 사람이 잠을 자려면은 누워서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울 데가 없어서 서서 잠을 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상경했는데 그 차비도 없었어요. 차비도 없었고 걷다가 그 고향에서 걷다가 저 마산역인가 거기서 이제 내리셔가지고 그 자기 이제 친구들이 모아준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쓰진 않았지 그 돈은. 그래가지고 마산역에서 내리셔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 조수를 조금 하셨어요. 서울에 가시기 전에 고향에 나오셔가지고 버스 조수하시면서 버스를 또 운전하시다가 버스 운전사가 갑자기 이제 배탈인가 뭐 나가지고 너보고 운전하라 그러니까 운전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운전을 잠시 했어요.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무면허 버스를 몰았으니까 그런 사고도 났었어요. 그 버스 운전소가 잘못이지 자기가 이제 대신 운전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있고 그리고 이제 총재님께서 꿈에 그리던 그 항상 그 여인 세 분이 계세요. 첫째는 이제 어머님이시고 진짜 총재님은 인간적으로 보시더라도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참 정말 그 효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조계식 조자 개자 식자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는 이제 그 앞으로 위에 북한의 그 김일성 김정일 그분들이 예행 연습을 해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분들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성스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고 그 사진을 보고도 말이에요. 항상 닦고 그래요. 뭐 고위 간부급들. 그래가지고 말이 또 삼천포로 빠지는데 한마디만 더 하면은 안 봤습니다. 이래가지고 한평생 그 뭐야 좀 뭐 조금 생활이 윤택하게 좀 자기가 잘 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간부가 말이에요. 아침에 그 김일성 그 사진을 닦는데 그 사진 닦는 것은 그 일반 그 걸레 이런 걸로 닦으면 안 돼요. 불경스럽다 이래가지고 그 닦는 그 수건이라든지 그것이 아주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김일성 초상화를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부가 모르고 말이에요. 걸레로 가지고 닦은 거예요. 걸레로 해도 뭐 그렇게 추춥지는 않겠죠. 그러는 이제 걸레로 닦았는데 그것을 이제 옆에 있는 부하 직원이 봤다고. 보았는데 그것을 이제 다 그 옆에 다 그 보안부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이제 야, 이 사람 우리 직속 상관이 말이야. 이 걸레로 김일성이 그 사진을 닦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보고가 되면은 그 사람 출세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결에 하는 말이 나는 안 봤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래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항상 그 추석 뭐 설날 이렇게 명절날 되면 항상 그 자기한테 뭐 많은 저 물질적으로 좋은 선물을 주고 또 자기가 그 이제 출세하는데 항상 뒤에서 이렇게 돌봤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북한에서도 그래 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지금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가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이 각 이렇게 집에 다 걸릴 거고 또 전 세계에 다 걸릴 겁니다. 그럼 또 사진도 닦아야 되고 뭐 자발적으로 그래 되겠죠. 아까 정인태 교수님 또 다시 이제 뭐 등장하셔가지고 말이에요. 그 김효근 그 보좌관님도 정인태 교수님 못지않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울로 달면은 똑같아요. 그분 김효근님한테 어떤 분이 또 말이야 욕을 하신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거는 또 그러면 안 돼요. 김효근 그 보좌관님도 엄청 그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엄적으로 보좌를 하고 그분이 엄청 그 공로가 큽니다. 저울로 담으면 똑같아요. 정인태 교수님은 그때 그 운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요때 이제 서울시장을 앞두고 요때에 지금 자기가 수많은 동영상을 지금 하루에도 여러 개를 이제 올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을 깨고 정신을 좀 차리는데 큰 일조를 해오고 있고 계시죠. 큰 공덕이 있고. 김효근 보좌님은 또 나름대로 십몇 년간 그 파란만장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그분이 머리가 새까매서 젊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염색을 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그 고생을 많이 했겠느냐고. 그래서 그분도 또 정인태 교수님 못지않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두 분 다 총재님에게는 소중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정인태 교수께서 이제 오는 말이 이밥이라는 말을 내가 처음 들었어요. 나는 그 쌀밥을 이밥이라는 말은 듣긴 들었는데 왜 이밥이라 했는지는 몰랐는데 그 이성계가 이제 그 정전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정도전이의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도 요즘 뭐 보리밥이 참 귀하지요. 보리밥 참 먹고 나면 기분이 좋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살기 어려울 때는 보리밥보다는 쌀밥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우리가 못 살 때에 그래서 이제 쌀밥을 먹은 것은 이성계 덕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허밥을 먹을 것이다. 허경영 총재님의 국민 배당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먹고 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허밥이 놀 거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하여튼 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 아까 이야기한 말이 끝에는 옆을대로 갔는데 허경영 총재님에게는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의 여성이 늘 있어요. 첫째가 그 어머님 개자 식자 되시는 그분께서 이제 상고를 치르시고 미역국을 못 드셨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은 미역국을 안 먹어요. 그 미역국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어머님께서 미역국도 못 드시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 미역국을 보면은 그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너무 그 아픔이 앞서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김명숙 선생님이라고 자기가 이제 참 똥지기를 많이 지었으니까 옷에서 똥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났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그 옆에서 똥냄새 나면 진짜 가까이 넙에 가겠습니까? 참 내라도 안 가겠어요. 똥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김명숙 선생님은 이제 항상 허경영 소년 허경영을 이렇게 앞에 내세워가지고 이제 수업 끝나고 시작할 때 항상 같이 인사를 하고 받고 이렇게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상을 받은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내 미래의 꿈은 대통령이다, 세계 대통령이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일관되게 초지일관으로 노력하셨던 분이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랑을 못 받잖아요. 아버지가 있나, 어머니가 있나, 고모가 있나, 뭐 누나가 있나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천혜고아라고 천혜고아. 무슨 살면서도 무슨 살이 시키는 그 사람들도 그 땅이 허경영 총재님의 아버님
남자 권자 허남권 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줬느냐 하면 준 게 아니에요.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도 뭐 조금 돈이 드는가 본데 그 돈도 이제 농사 지어 가지고 그 받은 돈으로 이제 이렇게 자비로 들여서 이제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김명숙 이제 선생님께서 허경영 소년에게 사랑을 주었으니까 그 김명숙 선생님이 한 1년 있다가 정금 갈 때 너무 울어가지고 앞이 안 보였어요. 딴 사람들은 학생들은 그 김명숙 선생님을 배웅하러 쭉 이렇게 나갔지만은 소년 허경영은 그 멀리 떨어져 가지고 울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진짜 그 눈물이 앞을 가려서 참 볼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마음속에 김명숙 선생님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명숙 선생님이 그 당시에 부산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마산에서 서울로 가기 전에 부산에 잠시 내려왔었어요. 내려와가지고 영도 다리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고, 그때 용두산 공원을 또 총재님께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 용산 공원 올라가기가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때 돈이 조금 있었던 거야. 아마 그 자기 친구들로부터 받을 그 돈이 아마 쓰지 않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음식은 사 잡수지는 안 하고 그 누군가가 먹다 남은 이제 버린 그 사과 그때가 여름인가 봐요. 그러니까 수박을 먹고 나면 껍질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껍질 버린 것을 조금 흙 같은 거는 털어내고 그걸 먹다 남은 이제 껍질 수박 그것을 먹고 기운을 좀 차렸다더라고. 그래 용두산 하면은 항상 총재님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보면은 용두산아 너만은 변치 말자 한 발 울려 맹세하고 두 발 뛰든 약하든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 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홀로 저 달처럼 그 시절 그리워 추억의 용두산. 이거 용두산 엘레지를 내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가사가 좀 틀립니다. 뭐 틀리더라도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용산 엘레지는 최정자 선생님께서 잘 불러요. 참 그분이 그 아쟁하고 뭐 국악을 연주하면서 부른 그 노래가 있는데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 용두산아 너만은 변치 말자. 한번 나중에 그 진짜 좀 악보도 정확하게 보고 가사도 정확하게 보고 악기에 맞춰서 한번 부른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고, 그렇게 이제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갔어요. 아마 그때 대전까지 가는 기차의 표는 이제 끊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그 자기 이제 동창생들이 준 머슴살이 할 때 야 경영아 하면서 이제 돈 준 것을 갖고 기차표를 끊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대전까지는 갔는데 대전부터는 이제 서울까지 가는 차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전까지 가는 표는 끊고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이제 야매로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그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그 깡패 그 구두 닦기 깡패 밑에서 이제 또 일을 하시다가 또 절에 가셔가지고 하여튼 그 이야기는 막 그만하겠습니다. 그 엄청 고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고생을 하시고
고생 끝에 또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또 하셨고, 또 아마 그 서울에 올라오시기 전에 사서삼경, 팔만대장경, 신구약 정경, 성경을 다 떼신 분이에요. 떼신 분이고 뭐 한자 쓰시는 거 보면 뭐 화나잖아요. 그리고 서울역 앞에서 많은 사람을 그 감동시킨 천식일남, 나도 한번 천식일남을 멋지게 한번 공부해가지고 외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식일남을 잘 외우니까 그 당시 그 서울역에서 근무하던 그 여직원하고 전부 다 이분들이 돈을 못 와서 또 주고 그랬어요. 그래 하시다가 이제 그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시게 되고, 또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셔가지고 모든 그 삼성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 한 끝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 대내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을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아시고 그 옆에 그 허경영 보좌관, 허경영 이 청년을 옆에 두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금 이렇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 어려움을 덜어줄 것 같아 싶어서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력을 알아보았거든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청년 시절이죠. 이제 청년이죠. 그러니까 소년은 지나고 청소년기도 지나고 18세, 19세 때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방송통신대 1학년을 이제 그 무렵이니까 청년으로 이제 되잖아요. 요 무렵에 이제 삼성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주고, 또 그 삼성 집안에 이제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축도 쓰시고 지방도 쓰셨단 말이에요. 워낙 그 필체가 달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글 쓰는 걸 허경영 총재님한테 맡겼었어요. 그런 것도 써주시고, 문제를 즉석에서 막 다 해결을 해 나가니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 가난을 몰아낼까? 이 생각에 참 그 매듭몰신하고 그 정신으로서 똘똘 뭉친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김신조 일당을 내려보내가지고 침공하지, 미국에서는 저게 또 미군을 철수를 하려고 하지, 또 월남 파병 했는데 5만 명을 막 6차례 걸쳐서 파병했다고 하는데, 그 나간 사람들이 지금 부상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사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은 만백성의 어버이잖아. 그러니까 그 죽었다는 그 전사 소식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겠느냐고요. 그 어느 한 자식 그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부모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 아들은 자기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오고 부상당해서 올 때에 대통령님의 그 마음은 참담하단 말이에요. 또한 그 정치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그 사인방에 보면 김승권이, 길재호, 김진만, 또 뭐 백남욱 씨도 있었고, 김종필 계열의 또 이제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야당에서는 또 뭐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 보면은 그 주변에 유일하게 뭐 김영욱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딱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렇게 희박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보면은 도둑놈들이라고. 요런 도둑놈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든지 국민 전체를 잘 살게끔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병철 회장님하고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됐으니까, 화합이 잘 됐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님께서 허경영 총재님을 소개를 한 거예요. 어려움을 좀 이렇게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니까 이 진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옆에서 적극 보좌를 해가지고 그 방송통신대 새마을운동 진짜 허경영 총재님이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허경영 총재님은 싹 빠지고 완전 비선으로 빠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앞에 나서지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젊은 사람이 그것도 있다는 것은 전혀 일반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다 알아지게 되죠. 그래서 11.26 사건이 날 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하셨던 분이 바로 허경영 총재이시기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그 이제 11.26이 없었다 이러면은
뭐 중앙정부장하고 경호실장하고 자리를 맞바꿨거나 아마 그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운명이 다하니까 그 천운이 다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거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그 이후에 여러 기업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또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로 계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월남전에도 파병하셨던 참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밑바탕을 그냥 그 돌을 닦는다 해가지고 말이야, 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나는 산 위에서 돌 닦는 사람 보면은 아주 그 못마땅해요. 욕심꾸러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말이야, 경치 좋은 데 앉아서면 편하게 하겠지. 세속과 인연을 끊고 뭐 있으면 좋게 하겠지. 그러나 그게 무슨 놈의 도인이냐고.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바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부딪히면서 밑바닥에서 고통, 고난을 겪으면서 거기서 도를 깨달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도인이다. 뭐 총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그 말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허경영 총장님께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참 그 20대 청년기에 구두가 마르고 닳도록 쫓아다닌 거야. 그냥 박정희 대통령의 신바람도 하고 이병철 이제 양아버지니까 아버님의 심부름도 하고. 그러니까 20대에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성공을 할 때가 되고 반드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으로 보더라도 그렇다고. 20대에 대통령과 직접 10년 동안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고, 어드바이스를 했고, 또 정치계로 그렇고 경제계로서는 경제계 리더 아니에요. 이병철 회장님 이런 분에게 직접 아들이 되셔가지고 뭐 수많은 신바람을 하고 그 밑에 어드바이스를 하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총재님께서 돈을 그 당시 한 200억 정도 되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고아원생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걸 다 썼단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밑독에 물붓기라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된다 말이야. 이게 안 되고 이렇게 권원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내가 이제 대권을 잡아야 되겠다. 대통령이 되면은 이것이 빨리 된다. 그리고 세계 대통령이 되면은 빨리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이래서 현실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근데 현실의 벽은 아주 두껍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된다 가지고 그렇게 쉽게 되느냐고. 그래서 그래나 이제 파란만장한 끝에 15대 때 출마하고 17대 때 출발하고 하시고 출마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뒤에 어려움 이야기할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은 그 이야기 다 생략하고, 여하튼 지금 현재 출마를 하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되는데 서울시장을 지금 이제 선거를 두고, 그래 이분은 모든 예언가들이 한결처럼 그 말했었던 바로 그분이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걸만 있는 게 아니고, 성자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도인, 철인, 현인이 있어요. 일반 이 말에서 미안하지만 밥 처먹고 똥 싸고 밥 처먹고 똥 싸고 뭐 이렇게 인생의 향락만 누리는 사람이 속인 범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이 단계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좀 값어치 있게 가치 있는 삶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바른 삶인가를 생각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소인, 대인, 현인, 철인, 도인, 성인 뭐 이렇게 진인까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인, 철인, 도인들은 일반 속인 범인들하고 틀리잖아요. 자기 자신의 한 몸에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도인, 철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끊고 정말로 세속 중생들의 그 평안을 생각하는 사람들, 성자에 거의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원효 스님이라든지 의상 스님, 원효 글서에도 그 나와 있어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온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격암유록을 쓴 남사고라든지 서양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분이 있고, 현재 이제 지금 현재 실존하는 분들 중에서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선 볼츠라든지 조드 아담스키, 그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있죠. 한국이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밝힌 타고르, 인도의 시성 타고르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동방의 등불이 한국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정되어 있는 분이시고 이분은 반드시 세계 통일을 2030년에 하시고 2025년에 아시아를 통일하시고 그 이전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1시간 4분 했는데 이때까지 서론이고 이제 내 본론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시장이 이제 대식하시고 이름 문자 그대로 서울경 편안할 영 이름 허 이래가지고 성허 이래가지고 서울을 편안하게 할 것을 허락받았다 이름 그대로 서울시장이 되시는 것이 시작으로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평안하게 한다. 이제 이것이라면은 서울시장에 당선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진짜 허경영 총재님의 그 여론조사가 내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거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진짜 조사를 다시 해봐야 되는데 0.6%다. 막 이래가지고 군소부들 간에 1등이다. 이렇게 하지만 과연 그게 0.6%였을까? 과연 5%, 10%는 넘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5%가 넘으면 3자 토론에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막아서 그렇지는 않는가? 이것도 의심이 돼요. 의심이 된다고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정확한 여론조사를 했는가? 여기서 퀘션 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뭐 0.6%니까 5%가 안 되니까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러나 현재는 3이다 말이에요. 여론조사는 그렇다나 3이다. 그러면 3자 TV 토론에는 나가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상한 법을 덜먹거려 가지고 이제 못 나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국민들이 말이에요. 허경영 일반 서울 시민들이 허경영 유튜브를 좀 보면은 깨어지는데 또 안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언론, 텔레비나 또는 그 신문을 보고 그냥 막 그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양당제도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이 양당제도 쓰는 사람은 앞으로 안 돼!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제 이야기하셨지. 어제 KBS 그 기자 앞에서 그런 말을 썼다고. 양당이 뭐냐고 말이야. 3자 후보는 없나? 이런 식으로 그런 말씀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언론이 그런 쪽으로 몰아가니까 그러는데 여하튼 그래가지고 3자 TV 토론에 못 넣었단 말이야. 그게 내가 굉장히 아쉽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장이 안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다고. 안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되는 건 확실한데 이번에 막 안 되면은 이 서울시장의 선거에 3위가 돼가지고 막 한 지지율이 5%에서 한 20%, 25%에 놓으면은 저기야 졌지만은 아깝게 졌다.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대선 때는 TV 토론에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더라고. 지금 내가 느끼는 걸 보니까 4월 1일부터 지금 총재님께서 어제까지 5번 나갔어. 5번. 큰 유세를 5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4월 1일에는 공덕역하고 신촌역을 갔고 4월 2일에는 4월 2일에는 어제 아래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제 아래도 두 군데를 갔었어요. 신촌역에 갔었고 하여튼 갑자기 미안합니다. 4월 2일에 두 군데 갔었어요. 그리고 4월 3일 어제 두 군데 갔었어요. 낮에는 어제 세 군데 갔습니다. 어제 낮에는 저 롯데 월드타워 앞에 석촌호수 앞에 가셨고 낮에는 그래 가셨고 저녁에는 신촌역에 한 번 더 가셨어요. 2번 가셨고 세 번째는 강남역에 가셨어요. 그 갔을 때에 인파가 엄청 몰려들었다고. 그때 정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징조가 뭐냐니까 희한한 노래가 나왔다고. 내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 할 때 전두환이 이제 그 당시 교관이죠. 이끌은 그 육사생도들의 시가 행진이 있었다고. 악단을 이끌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혁명이 성공적으로 됐다는 어떤 징조를 보여줬듯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서울시장이 된다는 것을 희망을 보여준 것이 치리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치리야. 제목 노래가 좋아요. 요즘같이 연애가 힘든 세상에 이래가지고 있어요. 연애 수당 주는 허경영
서울 예산 뭐 이렇게 70% 아끼겠다는 국민세금 전략할 사람 아끼네 세금 아끼네 살리네 서울 살리네 이런 거야. 치리야 노래가 들으면은 신바람이 나요.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사람을 하나로 모이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 노래가 지금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찍어 노래도 좋고 말이야. 허경영 찍어 턱구수 묻고 연애수장 받아보자 뭐 이 노래가 두 개 있어요. 그 이 두 개가 음량적으로 참 도와주고 있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모든 언론에서 1,500번 이렇게 내보낼 때에 딱 5번을 내보내는 거야. 두 사람한테는 1,500번을 방영을 하는 데 비해서 완전히 이게 5번밖에 안 보여주니까 일반 TV를 보고 언론을 보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허경영 총재님이 텔레비전 후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리에 이제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알리는데 지금 SNS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서울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는데 지금 서울 사람들이 아무래도 배운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고학력자가 많잖아요. 전문대학교 하다못해 대학을 거의 다 나오고 하다못해 전문대학이라도 나오니까 이 속도가 급속도로 이제 퍼져가지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반드시 나는 이제 당선되리라 이렇게 이제 확신이 듭니다. 거기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선거운동원들은 내가 보면 전부 다 일당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요 선거운동원들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단돈 1원 하나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사람은 일당 100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능히 100만 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럼 허경영을 따르는 요런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이분들은 일당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일당 100만, 일당 1000만 명의 일당 1억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열정이 강하다 이 말이야. 생명력이 있고 강한 이제 이런 바람이 진짜 이제 나는 허리케인이 분다고 생각했거든요. 반드시 허리케인이 불어서 이것이 당선되리라 이렇게 예측은 여러 번 했어요. 1년 전부터 했는데 그 바람은 결국 미국의 도움 없이 말이야. 미국의 비상방송 시스템이라는 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미국에 오늘 또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말이야 7월 4일 날 취임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1월 20일 날 한다 했다가 또 2월 17일 날 한다 했다가 3월 4일 날 꼭 된다 했다가 3월 21일 날 된다 했다가 4월 1일 날 된다 했다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말도 다 맞아요. 맞는데 이제 7월 4일 날 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되기야 되겠지.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비상방송 시스템을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그것도 기대 걸 것도 없고 이 허리케인의 돌풍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허경영 총재님께서 직접 음성으로서 어제 정치인 교육대에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리고 정말 그 공약을 이 대한민국을 서울시장이 돼서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정치 지도자 교육대에 가야 된다. 허경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허경영 공약을 모방하는 정치인들은 거기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할 때 엄청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 지금 이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요 허리케인이 지금 부는데 나는 어제 4월 3일 날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4월 1일 날 2일 날에 엄청 열기가 뜨거웠는데 그 열기가 식지 않을까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서울 롯데 타워 앞에 석촌호수 앞에 같은 말이에요. 그 앞에 어제 낮에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라고 엄청 뜨거운 열기 우산을 쓰고 막 그렇게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이 나가지고 떠드는 허리케인이 비가 불어도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일 모레도 4월 5일에는 부산에서도 열정의 용사들이 지금 현재 45명하고 25명 한 80명 정도가 한 70명 좀 넘어요. 한 8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아직 내가 카톡 못 봐서 그랬는데 지금 올라가서
부산 사람들도 기계가 강합니다. 부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부산에서 원래 바람을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어요. 3월 30일 날 강남역 앞에서 또 지금 석촌호수 그 롯데 월드타워 앞에서 그때 아주 바람을 강하게 일으켰어요. 그 부산에 그 바람을 일으킨 주역들이 지금 준비가 딱 돼가지고 오늘이 4일이니까 내일 5일날 올라가서 또 한번 엄청난 그 태풍을 이렇게 몰아갈 거예요. 뜨거운 열풍을 막판에 이렇게 막 불꽃쇼를 할 겁니다. 부산 사람 기질 강해요. 이 올라가신 분들은 정말 국가혁명 당사에 길이 남을 거고 부산광역시당 국가혁명 당사에도 길이 남아서 후손들에게 큰 그 귀감이 되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올라가시는 한 분 한 분 이승근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그 올라가시는 한 분 한 분에게 무궁한 영광이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이 허리케인이 지금 불고 있다.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 뜨거워지는 이 열풍이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가서 큰 이변이 일어나서 반드시 나는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3월 31일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내 그 유튜브가 계속 기록이 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장 당선 확실로 내가 굳혔습니다. 굳혀서 지금 이 뜨거운 열풍은 내가 내 이야기했다시피 천지 신명이 응해서 그렇단 말이야. 천지 신명들이 응한다고 국민 응해가지고 천지 신명들뿐만 아니라 산신, 지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토지신까지 전부 다 총동원돼서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리라. 움직여서 표로 당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변이 일어남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또 미국에서 또 일어나는 그런 일은 또 일대로 나중에 합작을 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는 참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그 출발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 갑자기 한마디 했습니다.